자, 2019년 토지 투자 이슈 첫 번째입니다. 막대한 토지 보상금입니다. 2005에 일단 한 23조를 추정하고 있고, 이거는 3기 신도시 보상금이 빠진 겁니다. 또는 GTX 예타 통과한 지역, 통과 지역이나 지금 예타 면제를 추구하는 지역, 바로 C노선과 B노선이죠. 이 일대에 보상이 하나도 안 됐고요. 남양주 공공택지지구 쪽 또는 뭐 이쪽에 보상금은 일부 포함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상기 신도시와 GTX 이쪽에는 보상을 뺀 거고요.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 이제 기사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일종의 언론의 프레임이 있죠. 프레임일 텐데, 어쨌든 팩트가 많이 가미된 거라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상기 신도시 발표 투기 수요 차단 대책,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집값 급등된 세무조사. 자, 토지거래 허가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목적의 적합성, 자금의 적합성, 뭐 이런 것들이 합치가 돼야 내가 토지 투자는 토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최장 시군구청장이 최장 5년까지 지정할 수 있고요. 뭐 공법상 용어는 많습니다. 전국 집값 평균 상승률의 30% 이상 됐거나 용도 지역의 지구의 변경으로 인해서 급격한 집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은 시군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가 투자나 또는 투기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큰 족쇄가 되는지 제가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국토 제4차 국토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수정이 2번 됐습니다. 2006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한번 수정이 됐고요. 이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혁신도시와 전국의 10군데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그래서 발표가 된 거고요. 2011년에 이명박 정부 때 바로 수도권 역량 강화라는 이름으로 수정이 돼서 현재 제4차 국토종합계획입니다. 그러면 2021년부터 시작되는 5차 국토종합계획은 현 정부의 기조에 맞춰보면 어떤 식으로 갈지 분명히 나오죠.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예타 면제, 예비 타당성 검토 면제 지역은 각 도별로 한 군데 정도가 적당하다 그래서 인천 쪽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B지역이 GTX B지역이 예타 면제를 강력히 추진한다고 해서, 저도 상기 신도시 발표됐을 때 예타 면제 아마 될 겁니다라고, 이건 기재부에서 정하는 거거든요. 예타 면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각 도에 하나씩 정도밖에 안 된다 공표를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인천 지역이 들썩들썩합니다. 예타 면제 포함시켜 달라고. 예타 면제가 BC라고 하죠. 베네핏 코스트, 베네핏 vs 코스트, 경제 편익 비용이에요. 이게 숫자가 1이 안 넘으면 못해요. 이 GTX를 언제 추진했죠? 우리 2007년인가요?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고, 2011년에 확정이 됐던 것이 10년에 걸쳐서 인제 A노선이 착공이 된 거예요. 예타 이 BC 때문에요. 경제 편익성이 1이 넘지 못했기 때문에.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B노선 같은 경우에 0.33, C노선은 0.6 정도가 나왔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 환승을 한다고 해서 이 편익이 됐어요. 어쨌든 B는 지금 예타를 통과했고, 뭐 여기 그 뒤에는 굉장히 많은 난항도 있죠. 뭐 보상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 굉장히 넘어야 할 산은 먼저만 가장 큰 험준한 고개에 넘었다는 얘기고, 이 0.33 나왔던 이 B 노선은 마서까지 가는 노선인데 이번에 발표됐던 왕숙지구를 통과해서 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냥 돼야 되는데, 이 예타 면제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부 국민 혈세입니다. 우리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많이 얘기 들으셨죠? 과도한 수요 예측을 해서 막대한 재정 적자가 나는 거를 시민들의 혈세로, 국민들의 혈세로 유지를 시키는 것들이 자빠진 것이 바로 의정부 경전철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게임도 안 된 이 GTX B 노선을 정치 논리나 어떤 이런 거로 인해서 통과를 시켰을 때 이 후폭풍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또 3기 신도시와 현재 2기 신도시의 그 교통, 그러니까 2기 신도시는 그거죠. 우리는 이미 2003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우리 이런 거 왜 다 안 해줬어? 우리 해줬으면 지금 미분양 하나도 없을 거야. 서울에 사는 젊은 친구들 다 여기 와서 살 수 있을 거야. 동탄에 GTX 통과시키면 동탄에 미분양 난 거, 남양주 미분양 났던 것들 전부 다 해소됐을 거야. 우리한테 삶의 질을 확보해줘 라는 주장을 한 게 2기 신도시 주민들이고 너무도 당연한 얘기죠. 정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급 정책이나 부동산이 미스매칭 때문에 발표한 3기 신도시에 혜택을 준 거죠. 큰 혜택을 준 거죠. 우리 이렇게 2기 신도시 니네 고생했으니까 3기 신도시 니들 고생 안 하게 광역교통계획 세워줄게 라는 결정체가 GTX입니다. 그런데 전제는 3기 신도시가 성공을 하려면 무조건 GTX 3개 노선이 성결이 돼야 3기 신도시가 안착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이 지역을 벌써 많이 들어갔겠죠. 투자로 인해서. 그런데 여기를 전부 토지거래 허가로 묶어버린답니다. 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얼마나 센 규제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도 적합해야 되고요. 내가 가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해야, 그러니까 실수요자한테만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라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그러면 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토지는 주택시장의 후행시장이에요. 주택으로 내가 내 집 하나 갖고 있고 우리 부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로 주식도 조금 하고 또는 예금도 조금 하고 전기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그리고 돈이 조금 남았어. 그 돈으로 투자를 하려. 그래 인생 뭐 있어. 토지 투자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라는 말을 듣고 하는 게 토지 투자예요. 그래서 보통 후행시장이라고 하는데 이 토지 투자를 하는 분들이 투자가 됐든 지금 정부에서 또는 전문가들이 뭐 투기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투자를 하는 분들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말 한마디에 소유권 이전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하고 소유권 이전을 시켜요. 이 자체가 불법입니다. 대한민국 국세청의 슈퍼컴퓨터가 여러분들이 뭐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잘못 넘어가서 예를 들어 한 번 넘어가고 두 번 넘어가고 세 번 넘어갔다 치자고요. 내가 넘어간 게 3명, 4명한테 넘어갔다 치자고. 4명째서 적발이 되면 저한테까지 폭탄 다 맞아요. 그러면 슈퍼컴퓨터가 국세청이 몰라서 안 잡는 게 아니고요. 니들 요 정도는 용인해 줄게. 근데 너무 다음부터 심하게 하지 마. 안 잡는 거예요. 이 통장 거래 내역 하나 찍어 놓으면요. 친척, 일가, 명의 쓸 수 있는 싹 다 주세요. 패턴이 굉장히 많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다 안 잡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정책 할 때 제일 먼저 그 미등기 전매했던 뭐 서울에 있는 공인중개사나 투기 세력을 잡는다? 안 잡았던 거예요. 이제는 잡는 거고요. 왜 이런 정상적인 땅이라는 재화를 가지고 정상적인 투자라는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법을 하게 됩니까? 안 하죠. 정상적인 사람 못해요. 그럼 5년 동안 그런 것들이 시간이 쭉 되면 토지 가격은요 소유권 이전이 그러니까 손바뀜이 되면서 가격이 조금 오르기도 하고 조금 더 오르기도 하고 많이 오르기도 하고 토지 그래프가 보통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물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손바뀜이 없는 토지거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는 걸로 굉장히 강력히 묶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하여튼 정상적인 토지 투자를 하시든 투기를 하시든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이 있죠.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칼을 잡을 때 내가 손잡이를 잡고 칼을 휘둘러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손해봤어 하고 던질 수도 있지만 내가 칼 손잡이가 아니라 칼 날을 잡는 형태가 바로 얘기했던 기획부동산이 좋아하는 지분거래라든지 지분등기라든지 이런 것들
얘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 토지거래가에서도 이런 거 하는 순간 우리 속된 말로 코 끼는 겁니다. 코 껴서 전전긍긍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적발되면 얼마나 벌금을 맞아야 될까?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정상적인 곳을 찾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보면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물론 그 정보는 굉장히 많은 경험과 지식이 축적돼야 보이는 것이긴 하겠지만 상기 신도시 주변 지역은 예를 들면 정부에서 노리는 지역이에요. 서울 아파트를 할 때 요즘도 강남에 관할구청에서 단속을 매일 나가요. 거래가 4개월, 5개월 동안 한 건도 없음에도. 왜? 대명사라 생각하거든요. 부동산 투기 세력의 집합소 대명사 강남. 토지 투자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현재 시점에서 토지 투자에 불법이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지역, 관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바로 3기 신도시 주변입니다. 괜히 타겟될 필요 없죠.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얘기도 있는 것처럼 좋은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내가 돈 벌고 싶어서 하는 토지 투자에 있어서 이런 불법과 내가 고민을 할 필요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몇 꼭지를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제가 한 4꼭지, 5꼭지 정도를 잡아놨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뒤로 넘기면 제목만 보여드릴게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이 올해부터 눈여겨봐야 될 큰 이슈고요. 들어보셨나요? 내년 7월 2일날 되는 장기밀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그 다음에 용도지구 12월 6일날 발표를 했고 조례로 발표를 했고 14일간의 공람을 거쳐서 아마 내년 올 4월 정도면 4월 정도 요게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용도지구가 해제된답니다. 용도지구가 해제되면 좋을 것 같죠. 일단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일환으로 5번이 하나 있어요. 5번이 미관지구. 서울시내 지금 집을 한 번이라도 줘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미관지구가 지정돼 있어요. 한 320 몇 개 정도, 약 320개 정도의 미관지구가 지정되는데 요거를 경관지구로 전부 통폐합해서 완화를 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까지가 제가 5개 19년부터 시작된 토지 투자의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추렸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 권리보다는 속지 않을 어떤 자양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자분들은 제 의견이 100% 아닙니다. 저도 전문가지만 저도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저는 같은 분야에서 토지만 한 20년 정도를 업을 했던 사람이죠. 개발 사업도 했어서 돈도 많이 벌었고 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돈도 많이 손해도 봤었고 또는 대학원 강의를 하면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도 많이 축적을 했었고 그 지식을 푸는 강의도 오래 공인중개사학원의 강의도 오래 했고 대학원 강의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정보나 제가 드리는 지식 사실은 최소한 여러분들이 신문에 그냥 써내려간 그런 기사의 타이틀보다는 훨씬 순도가 높을 것이라고 그것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제 전망이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시청자 여러분이 저건 나하고 잘 안 맞아 라고 얘기하시면 안 보시면 되죠. 저도 유튜브 볼 때 제가 싫어하는 거 안 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 프로그램을 제 이전에 땅땅땅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프로그램 좋더라 라고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이전에 땅땅땅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